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엔 세금이 적은 곳에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한 은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예상과 달랐습니다. 60대가 된 마이클과 수잔 부부. 캘리포니아에서 40년을 살고 드디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여유롭게 살자. 매달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아? 두 사람 모두 교직에서 은퇴하면서 연금은 받지만 고정 수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세와 소득세는 정말 부담스러웠죠.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텍사스였습니다. 수잔이 흥미롭게 말했어요. 무소득세의 집값도 저렴하고. 이거 완전 대박 아니야? 꿈 같았던 텍사스 초기 생활. 이사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캘리포니아 집 하나 값으로 텍사스에선 2배 큰 집을 샀고 이웃들은 친근하고 온화했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확실히 적었고 생활비도 전반적으로 저렴했어요. 수잔은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진짜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여기가 진짜 살 곳이야. 그런데 이사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수잔이 갑자기 어깨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냥 이사하면서 무리했나 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접수처에서 들은 말은 주치의 예약이 한 달 뒤에 가능합니다. 텍사스의 의료 시스템은 캘리포니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치의를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드디어 병원 진료를 받고 받은 첫 번째 고지서를 본 순간 수잔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480? 이게 뭐야? 단순한 어깨 진료였는데도 말이죠. 초진료, 엑스레이, 진료 기록 복사비까지 하나하나 다 따로 청구되더라고요. 마이클이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이 정도면 거의 다 커버됐는데? 더 충격적인 건 텍사스에선 병원과 보험 플랜이 맞지 않으면 커버리지가 확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잔이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린 시간은 무려 6시간. 기본 검사만 받았는데 비용은 $2,300가 나왔습니다. 보험 적용 후에도 자기 부담금이 $1,150였어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응급실이야, 대기실이야? 캘리포니아 응급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기 시간이 길었고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쓴 비용을 계산을 해보자 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마이클이 계산기를 꺼내들었어요. 연간 의료비 현황을 정리해보니 이랬습니다. 수잔 물리치료비로 $3,200, 마이클 고혈압 진료비로 $1,800, 치과 치료비 $2,400, 응급실비 $1,150, 기타 검사들로 $900. 총합이 $9,450였습니다.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절약한 세금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전 집 시세가 30%나 상승했고 텍사스 집은 매매가 쉽지 않았어요. 이사 비용만 $15,000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생활비에 다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이 체념하며 말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결국 텍사스에 남기로 결정한 부부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이클의 의료비 절약 작전이 시작됐어요. 3개월에 걸쳐 텍사스 내 모든 메디케어 플랜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집에서 1시간 반경 내 모든 병원의 보험 커버리지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운동과 식단 관리로 병원 갈 일 자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잔도 현실적으로 대응했어요. 정기검진은 6개월에 한 번씩 계획적으로 받고 응급 상황을 대비해 비상금을 별도로 적립했습니다. 텍사스 의료 시스템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숨겨진 비용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의외의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텍사스만의 숨겨진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에어컨 전기세가 캘리포니아에 2배였어요. 여름 3개월간은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의외로 비쌌고 집 수리를 위해 홈디포에 가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하지만 의외의 장점들도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진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었고 여유로운 생활 리듬을 가질 수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친구들이 놀러오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부부는 텍사스 의료 시스템의 노하우를 터득하게 됩니다. 마이클이 발견한 방법들은 이랬어요. 우선 진료 클리닉을 활용하면 응급실보다 저렴하고 빨랐어요. 간단한 상담은 온라인 원격 진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연례검진 패키지를 이용하면 개별 검사보다 훨씬 경제적이었어요. 심각하지 않은 시술은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의료 시스템을 마스터하게 된 거죠. 수잔도 스마트한 대처법을 찾았어요. 처방전 약물은 코스트코 약국을 이용해서 회원과 할인을 받았고 구사렉스 앱으로 약값을 비교 쇼핑했습니다. 물리치료는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했고요. 정말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어요. 마이클의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치과에 갔는데 치료 견적이 $3,500가 나왔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어요. 이거 캘리포니아 가서 치료하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결국 정말로 캘리포니아 여행을 겸해서 치료받고 왔다고 합니다. 수잔이 또다시 응급실에 갔을 때는 이번엔 학습 효과로 준비물을 챙겨갔어요. 휴대폰 충전기 2개, 간식, 책 3권, 방석까지 말이죠. 수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응급실 대기의 고수가 됐어요. 정말로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입니다. 하지만 텍사스 생활에서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이웃들과의 관계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선 이웃과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여기선 정말 서로 도우며 살게 됐거든요. 병원 갈 때 차량을 지원해주고 처방전 픽업을 도와주고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세금은 많이 내도 사람 사는 재미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커뮤니티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텍사스 생활 3년 차가 된 이 부부의 솔직한 결산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연간 절약한 세금은 $4,200였지만 연간 추가 의료비가 $6,800 나갔어요. 실질적으로는 $2,600의 손실이었습니다. 이렇게 3년 후 최종 결산이 나오네요. 하지만 비경제적 측면에서는 얻은 게 많았어요. 스트레스가 확실히 감소했고 인간관계의 질이 향상됐으며 생활의 여유로움을 얻게 됐습니다. 수잔의 솔직한 고백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후회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세금 절약만 생각하고 온 건 분명 실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됐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선 모든 게 편했지만 여기선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됐어요. 의료비는 분명 부담이지만 그만큼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됐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됐어요. 예비 은퇴자들을 위한 현실적 조언이죠. 이 부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진짜 조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금만 보지 말고 토탈 코스트를 계산하세요. 의료비,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 등 모든 걸 고려해야 하고 최소 2년치 예상 지출 계산이 필수입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을 먼저 조사하세요. 거주 예정 지역의 병원 수준과 접근성, 본인 보험과 해당 지역 의료진 네트워크 호환성, 응급의료 시스템 현황을 꼭 확인하세요. 셋째, 점진적 이주를 고려하세요. 바로 완전 이주보다는 6개월씩 나눠서 생활해보고 기존 거주지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생명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니 이웃, 교회, 커뮤니티 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텍사스 이주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보세요. 의료 관련해서는 현재 주치의로부터 의료기록 완전 사본을 확보하고 텍사스 지역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비교해보세요. 만성질환이 있다면 해당 전문의를 미리 예약하고 응급실 위치와 대기 시간을 사전에 조사하세요.
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의료비 비상금을 별도로 적립하세요. 최소 연일 $10,000는 필요합니다. 텍사스 부동산 세율을 정확히 계산하고 유틸리티 비용, 특히 에어컨 전기료를 고려하세요. 자동차 보험료도 재견적을 받아보세요. 생활 인프라로는 인터넷과 케이블 등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쇼핑과 문화생활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지만 텍사스는 자가용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과 수잔 부부는 지금도 텍사스에서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세금 천국이라고 무작정 온 건 분명 성급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 적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텍사스로 이주한 한 은퇴 부부의 솔직한 경험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세금 절약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소득세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의료비 폭탄이라는 예상치 못한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텍사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이 부부의 경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현실적인 은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